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8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 텐데, 자, 먼저 자료 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1번을 보면 가와 나 두 가지 글이 나오는데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렇게 길지 않죠. 자, 가와 나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자, 가와 나를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글이 더 눈에 잘 들어오나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더 이해가 잘 될까? 그렇죠. 나가 더 이해가 잘 되죠. 왜 그런지 혹시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수연이가 발표를 잘 해줬는데, 자, 나에는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라는 게 더 좋대요. 그게 왜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양서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설명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줬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할 주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가, 설명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수업 목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오늘 활동 1에서는 글에 어떤 설명 방법이 활용되는지를 같이 한번 파악해 보면서 글을 읽어볼 거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우리 활동 1에서 설명 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활용을 해보고, 그 설명 방법을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됐는지까지 활동 두 번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활동 1번을 보시면요, 자료 2라고 해서 조용한 살인마, 미세먼지라는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단별로 가나, 다라 이렇게 네 가지의 문단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모든별로 이 글을 읽고 각각의 문단에 어떤 설명 방법 활용되었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설명 방법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잘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들어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정의? 그렇죠. 정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정의는 어떤 대상의 개념이나 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시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 미니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 예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의 사례가 있다면은 이것저것 나열해주는 것이 예시입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인과도 있어요. 인과. 자, 인과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그렇죠. 인과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원인과 결과라고 보면은 좋습니다. 자, 원인, 어떤 걸로 인해서 그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 인과이고, 다음 비교와 대조가 있어요. 자, 비교와 대조는 둘이 세트예요. 둘이 짝꿍인데, 비교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엄지나 엄마 친구 아내가 비교하지만 약간 이런, 보통은 우리가 평소에 쓸 때는 차이점을 견준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우리 설명 방법에서는 비교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두 대상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그럼 반대로 대조는
그렇죠. 두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대조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구분과 분류가 있어요. 둘은 약간 비슷한 것 같죠? 자, 구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악기는 연주 방법에 따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구분이고, 분류는 반대로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루트, 바이올린, 그리고 캐스터네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기준에 따라서 각각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게 분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분석이 있어요. 또 한자가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분석은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조각조각 쪼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듣는 예시가 있는데,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부품별로 쪼개보면은 바퀴도 있고 핸들도 있고 안장도 있고 이렇게 각각 부속품들을 쪼개서 살펴보는 게 분석이고, 마지막으로 인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본 친구 있죠? 우리 석형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인용은 뭘까요? 그렇죠. 남이 한 말을 여기다 끌어와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인용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말을 끌어와도 인용이고, 누군가 영상 속에서 한 말을 끌어오는 것도 인용이고, 하여튼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얘기한 것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같이 설명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 방법을 몇 가지 살펴봤으니까 이 설명 방법을 가지고 활동 1에서 가나다라에 쓰이는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별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가는 같이 도와줄게요. 자, 가를 한번 먼저 봅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 PM10이라고 한다. 자, 미세먼지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해준다. 이 중에서 뭐였을까요? 우리 1모듬에서 발표해볼까요? 1모듬은 윤수가, 그렇죠, 정의,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뜻을 설명해준다. 그러면 정의가 쓸까고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불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나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또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도 정의가 쓰인 것 같네요. 또 한 번 읽어보면,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아까는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또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 초미세먼지의 뜻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서도 정의가 쓰인 것 같다. 여기서도 정의가 쓰였고, 초미세먼지를 부르며 지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정의해주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줬구나 라고 우리가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별로 나, 다, 라를 함께 읽고 이 각각의 문단에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여기 있는 거를 참고하면서 한번 논의해 볼 거예요. 설명 방식이 쓰인 곳에 밑줄을 치고 어떤 설명 방식인지 그 옆에다가 용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별로 읽고 논의해 봅시다. 시작! 그렇지. 뒤에 어디서 가져온 말인지 써있죠? 이건 어딘가에서 가져갔다는 말이니까? 그렇지, 인용이죠. 설명 방법 아주 잘 파악하면서 읽고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쓰인 설명 방법은 우리 이모둠에서 발표해볼 건데, 이모둠에 누가 발표하죠? 미니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미니가 그렇죠. 나에서는 비교 그리고 대조의 방법을 쓰였다고 하네요. 그럼
때 그 무엇과 무엇의 공통점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황사 그리고 스모그. 황사와 스모그가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비교해주고 있다. 악영향. 자, 그럼 대조는요? 대조는 아까 두 대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는 거라 했는데, 그렇죠. 황사와 스모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황사는 그렇죠.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생겨 지상으로 떨어지는 자연현상인데, 이건 자연현상인데, 그럼 스모그는 맞아요. 삼모금의 나연이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스모그는 스모그가 아니고 그렇죠. 미세먼지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인위적 오염물질이다. 그래서 황사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현상이다 라고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서 대조를 해주고 있죠. 자, 다음 문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음 문단은 우리 산모듬의 나윤이가 다시 설명해 주겠대요. 좋아요. 우리 나윤이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 다에서는 분석의 방법이 쓰였다. 자, 분석의 방법이 뭐였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분석은 어떤 대상을 잘게 쪼개보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대상을 쪼갰죠?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쪼갰다.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떤 성분이냐. 그럼 미세먼지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 가능하여 형성된 덩어리도 있고 또 하나 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또 하나 마지막 그리고 지표면 흙먼지에서 생기는 광물 여러 가지 성분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라 문단인데요. 라 문단은 우리 상호등에서 좋아요. 석형이가 발표해 봅시다. 자, 라 문단에서는 아까 석형이가 말을 해준 것처럼 인용이 나왔어요. 인용. 자, 인용은 아까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질문이 들어온 사항인데 혹시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수진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자, 여기 라 문단 제일 뒤에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어디에서 가져온 글인지 나와 있죠. 이렇게 출처를 밝힐 경우 인용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용을 통해 무엇을 설명했죠? 미세먼지의 노출이 사람에게 어떤 건강 영향을 끼치는가. 미세먼지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를 인용했다라고 아주 잘 파악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글에서 어떤 설명 방법이 나왔는지 파악하면서 아주 잘 읽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활동 2로 넘어갈 건데, 활동 2에서는 자, 자료 3번을 같이 볼 거예요. 자료 3번을 보면은 또 가나다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 방법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우리 모듈별로 직접 판단하고 골라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가에서는 핸드폰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본다. 나에서는 축구와 야구를 설명해 준다. 다에서는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각각의 상황에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모듈별로 논의해서 정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가에서는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주면 좋겠지. 그렇지. 분석을 쓸 수도 있는데 분석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스마트폰의 부품을 설명하다 더 적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이걸 설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그렇죠. 훨씬 낫겠죠? 좋아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별로 가나다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발표를 해줄게요. 자, 가의 상황에서 우리 어떤 설명 방식을 썼는지 발표해 볼 모든 있을까요? 오모든의 수진이가 다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오, 좋아요. 가에서 우리 수진이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대요. 분석. 자, 분석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잘게 쪼개볼 거다. 오, 좋아요. 혹시 가에 대해서 다른 설명 방법을 써도 좋겠다 하는 모둠이 있을까요? 오, 좋아요. 아까 상호둠에서도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발표를 해준다고 하니까 들어봅시다. 좋아요. 분석도 좋고, 근데 분석보다는 구분도 괜찮을 것 같다. 구분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생각하기에 분석은 스마트폰의 부품을 설명할 때도 좋을 것 같고, 구분을 쓰면은 이 기능이 어떻게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좋을 것 같다.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단 둘 다 적어 놓읍시다. 자, 나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나 상황에서는 어떤 설명 방법을 쓸까요? 이모둠의 미니가 발표를 해준다니까 들어봅시다. 미니는 야구와 축구와 야구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 거라서 비교와 대조를 써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다또 봅시다. 다 상황에서는 어떤 설명 방식을 쓸까? 좋아요. 상호등 다시 설명해 봅시다. 그렇죠. 카메라의 구조를 살펴봐야 되니까 분석을 써야겠다. 그렇죠. 분석을 통해서 카메라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부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대요. 좋아요. 자, 우리 이렇게 가나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식 어떤 게 좋을까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 가나다의 설명 방식이 어떤 거를 했을 때 적절하고 어떤 거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모든별로 어떤 설명 방식이 더 괜찮을지 적절성을 한번 평가해보고 그 이유, 그렇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봅시다. 네, 여러분 다 잘 살펴보았나요? 혹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 있을까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에서 분석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모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렇죠. 분석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이게 스마트폰을 정말 물리적으로 정말로 쪼개야 될 것 같아서 구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구분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네요. 자, 나에서는 그럼 비교와 대조를 쓸 때 적절할까요? 그렇죠. 축구와 야구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차이점이 많으니까 비교와 대조를 둘 다 쓰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잘 해줬네요. 자, 마지막 다에서는 분석이 적절한 표현 방법일까요? 그렇죠. 분석을 통해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어줬던 것처럼 자전거를 부품별로 쪼개보듯이 카메라도 부품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을 아주 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활동 1, 활동 2를 통해서 설명 방법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더 남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